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다음 대통령 고민이 될 거예요. 용산으로 들어갈 거냐,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겠습니까? 용산이나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로 되돌아가자니 청와대는 이미 국민들한테 오픈을 다 해버렸거든요. 보안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청와대로 되돌아가기가 만만치 않고 그러면은 결국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 계획했던 세종시로 오는 게 맞지 않느냐. 자, 파란 하늘에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자, 꽃이 피는 아름다운 4월의 계절에 제가 또 오랜만에 또 세종시에 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새로운 나라의 논의들이 펼쳐질 것 같고, 특히 도시에 대한 또 지방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또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심축에 세종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시는 또 어떻게 발전이 되어야 되고, 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아젠다들을 만들어 가야 될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세종시 발전의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을 제가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자, 여기는 나성동으로 이제 건물이나 뭐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곳인데요. 세종시는 저렇게 BRT 버스가 중앙차로로 대전, 뭐 오송 KTX역까지 정부청사 거쳐가지고 갈 수 있게끔 잘 됐고요. 자전거 여기 많이 보이시나요? 자전거 타기 좋은 그런 대표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이용을 하는데요. 자, 세종시의 최고의 전문가, 제가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 어디 사무실에 계시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비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진짜 얼굴 보니까 알겠네. 진짜 오랜만에 뵀는데. 예, 그러네요. 세종시장 마치신 다음에 지금까지 주로 뭐 어떤 것들을 하시면서 지내셨어요? 이제 평생 저 소원이 놀고 먹는 거였는데 드디어 그 소원을 지른 거죠. 이게 차관 마치고 시장 되기 전까지 내 모교가 고대거든요. 고대에서 그때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를 쭉 했었어요. 그래서 내 시장 되기 전날까지 고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죠. 고대 교수 신분으로. 세종시장 당선되기 전에 차관 마치시고 나서 예,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일도 했지만 어쨌든 고대에서 이제 강의해달라고 해서 강의도 좀 하고 쭉 그래 왔었는데 그래서 고대에 보면 정책대학원이 있어요. 정책대학원 가서 국토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주택정책 이런 것들을 좀 강의를 좀 하고 그랬었죠. 그랬더니 이제 시장 마치고 나니까 다시 올래 그래서 조치원 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치원으로? 조치원. 그때도 조치원에서 그때도 이제 강의는 서울에서 하고 또 대전에 행정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가서 또 강의하고 그랬는데 저건 조천에 있는 고대 세종 캠퍼스에서 강의를 했죠. 그러면은 시장 마치신 이후에는 주로 조치원 고대 캠퍼스에서 그렇죠. 강의는 이제 뭐 여기는 이제 학부 중심이 돼서 정기 수업은 안 맞고 대체로 이제 교수님들 일하는데 좀 도움을 주거나 가끔 이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방자치라든지 뭐 스마트 도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뭐 특강 해달라면 특강도 좀 해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죠.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관심을 갖고 뭐 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뭐 봉사일 수도 있고 뭐 취미일 수도 있고 요즘은 가장 최근에 뭘 이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세종시와 관련된 일을 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경험들이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 시작 때부터 세종시를 운영하는 것까지 쭉 맡아서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자기 전문 분야만 맡아서 들어왔잖아요.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나는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시기적으로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분야별로도 전체 총괄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윤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제가 이제 거의 유일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록으로 좀 남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기자가 묻고 시장이 나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20페이지 정도로 만들었는데 말하고 글하고 또 다르잖아요. 내가 말을 해놓고도 그 글로 옮겨졌을 때 썩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잠자고 있습니까, 그 책이? 그 책은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조판까지 했다가 자신이 없고 내키질 않아가지고 그건 덮어두고 그 뒤로 이제 좀 글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인터넷 그 언론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 이에 관한 기고를 하나 한 일이 있는데 그 기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얘기를 한번 좀 기록으로 남기는 게 어떻느냐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세종시 얘기를 좀 쓰고 있죠. 백서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있을 테니까 그 공식 기록으로 남겨두고 내 기억에 남아있는 그렇지만 그것들을 좀 공유해주고 싶은 그런 일들을 좀 정리해서 글을 쓰고 있죠. 그래서 세종시가 뭐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발전되기 요 직전 단계까지 시장님이 거의 더 그 단계별로 다 관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생각했던 세종시의 모습이 있을 테고 초창기에 그리고 지금 현재 세종시의 모습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세종시에 대해서 총평을 간단하게 먼저 해주신다면 어떻게 이제 시의 도시 또 발전 상황을 평가해 주시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세종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고 공약하셨을 때 행정 수도예요. 행정 수도란 얘기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 각종 헌법기관들, 국가기관들 다 내려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틀을 잡았거든요. 근데 유엔결정 나가지고 2004년도에 유엔결정 나서 반토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름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예요. 세종특별자치시는 법적 용어가 아닌가요? 그것도 법적 용어죠. 이게 이제 도시의 성격, 특성을 보면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건설이 되고 있고 또 도시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된 거죠. 근데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것은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지만 행정기능만 가지고는 이 도시가 자족성이 없으니까 완결성이 없으니까 다른 기능을 복합해서 이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는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지금 건설이 진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행정수도로 계획했다가 반토막 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되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이게 뭔가 모자란 거죠. 그때 유엔결정 난 것 자체가 좀 이상한 논리로 났거든요. 우리 성문헌법 국가인데 불문헌법에 유예된다 해가지고 유엔결정 났단 말이죠. 불안전성이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국회에서도 매번 그게 논의가 되고 연비 때 뭐 예를 들어 기업도시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것도 그거는 막아냈고 그 뒤로도 이제 다들 정치하는 사람들마다 선거 때마다 제대로 된 행정수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도 옮기고, 뭐, 대통령 집무실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 해야 된다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행정수도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뭐, 우리 표현으로 보면은 행정수도 완성,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쨌든 불완전한 모습이다.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도시를 건설할 때 2003년도부터 계획 시작을 해서 착공을 한 게 2007년이고 그때 목표로 삼았던 것은 2030년까지 이 도시를 만들겠다. 이 도시가 이제 한 2,200만 평 정도 되거든요. 분당하고 비교해 보면 분당의 한 3배 반 정도 되는 그런 도시죠. 그리고 이제 인구는 50만 정도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 있을 때는, 이때는 진도가 좀 나가요. 반대당 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뭐 MB 때라든지, MB 때는 기업도시를 바꾸려고 했다가, 박근혜 때, 뭐 또 윤석열 때, 이때는 진도가 안 나가요. 딱 멈춰 있는 거예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이제 시장 됐을 때 2014년 이제 7월 1일부터 근무를 했었는데 2014년부터 내가 2022년까지 8년 동안 일을 했단 말이죠. 8년 동안에 인구가 24만이 늘어요. 그러니까 매년 3만 명씩 늘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몇 명이 늘었냐면은 한 10,000명 정도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 중인 도시, 건설 중인 도시인데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인구 유입이 너무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건설이 진행이 되어야 이건 뭐 다른 도시하고는 다르고 다른 도시는 현상 유지하는 거지만 이건 이제 새로 건설하는 거니까 건설하는 거니까 건설이 이루어지면은 그만큼 도시가 커져야 되는데 살짝 멈춰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행정 수도로 원래 됐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안 되면서 법적으로 이제 헌재 판단에 의해서 행정 중심 도시로 됐고 예. 근데 행정 중심 도시도 정부 부처 중심으로만 되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복원해서 예. 진짜 행정 수도 컨셉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그게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 한편으로는 진도를 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 수도로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제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행복청 얘기 듣기로는 올해 뭐 예산이 잡혀가지고 대통령 제2집무실하고 국회 분원이 이제 뭐 가시화된다, 예. 본격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이제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던 일인데 문재인 정부 때 법적인 근거 만들고 설계비 예산 확보하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니까 그 상태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진행이 안 됐어요? 진행이 별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의지가 강하지 않으니까 별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한다고는 하는데 어디까지 됐냐 그러면은 또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있고 다행히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지가 강해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당신 임기 내에 설계를 좀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국회 내에다가 의장 직속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일은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회는 의결기구고 실제 집행은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부가 해야 되는데 도시를 만드는 일에 대한 정부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단 말이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저는 행정수도가 아니라 진짜 수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래 놓고 대통령 되고 나서 세종시 얘기를 또 행정수도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액션도 안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 정부 또 뭐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 이제 그 예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이제 국제 설계 공모가 이제 그 공개가 되고 실제 진행이 되면 그 대통령 제2집무실하고 국회 분원이 설치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시장님? 그 진행되더라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게 위헌 결정을 이제 2004년도에 맞았는데 그 위헌 결정의 취지는 뭐냐면은 행정 수도를 만드는 거, 건설하는 거, 수도를 이전하는 거 이거는 정치적 영역이잖아요. 정치적 판단의 영역인데 헌법재판소 지적은 뭐냐면은 하는 것은 좋은데 하려면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수도를 추진하는 일은 결국 위헌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 이제 헌법 개정이 추진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음번 헌법 개정할 때,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를 해야죠.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헌법 개정안을 국회로 보냅니다. 이제 그 헌법 개정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이런 근거 규정을 넣거든요. 그러면은 그 근거를 넣게 되면은 이제 법률로 어떻게 정하든지 이제 국회 결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유연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개헌을 통해서 세종시가 행정중시 복합도시가 아니라 행정수도로 완성되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1차적으로 그 분원하고 이제 제2집무실이 들어오고 차기 정부는 그런 위헌적인 요소들을 좀 말끔히 법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진짜 행정수도를 건설하는데 박차를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헌법이 87헌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87헌법이라는 게 87년도에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몇 가지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헌법 규정은 오공헌법인 거예요. 전두환 정부 들어서면서 그때 국보위 시절에 만든 헌법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경제적으로는 천불소득 시대였거든요. 지금 3만불 넘어섰고 그 이후에 우리 이제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이기도 하고 환경에 대한 개념이
또 노동에 대한 개념이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서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는데 물론 개헌은 뭐 대통령 중임제가 됐든 이런 것들도 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것만 관심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지금 헌법 규정 자체가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 개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때 행정수도 규정도 확실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이제 방향을 좀 달리 질문을 드리면요. 요즘 뭐 집값이 서울 조금 오르고 특히 강남이 막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막 다시 재지정하고 막 이렇게 좀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는 거죠. 예. 거기만 대한민국이냐. 예. 투자는 뭐 거기만 일어나고 뭐 예. 그러냐. 예. 그 모든 언론들의 관심도 이제 서울 중심, 강남 중심으로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포커싱해서 다시 보면 지방에서도 뭐 세종시만 지방이냐. 예.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거냐. 예. 그래서 이제 서울 중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부 때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전을 제시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우리나라의 국토 불균형 네.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수도권, 그 메트로 서울의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2020년에 50%를 넘었었단 말이죠. 이게 우선 불균형 현상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심각하다 하는 점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왜 그러면 이렇게 심각하게 됐느냐, 누구 책임이냐, 자연스러운 현상이냐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성장 초기에 경제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취했던 성장 전략이 균형 성장 전략이 있고 불균형 성장 전략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택했던 것은 불균형 성장 전략을 택했다고요. 이제 자원이 부족하니까 한정된 자원을 경쟁력 있는 특정 산업 또 경쟁력 있는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소위 말하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 축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서울이 또 경부 측이 더 발전하고 거기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을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치유할 책임이 여전히 국가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도권에 이제 집중하는 원인을 찾아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자리고 하나는 교육이에요. 옛날에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갔습니다. 지금은 교육 때문에 서울로 가요. 이런 현상을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수 쪽하고 진보하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보수 쪽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성, 합리성, 경쟁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서울이 경쟁력이 더 있고 수도권이 경쟁력이 더 있고 그러면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해서 보수 정부가 들었을 때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안 해버려요. 근데 안 하면은 국가 균형 발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진보 정부,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적이신데 진보 정부에서는 지방 분산 정책을 열심히 한 거죠. 그 소위 3분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분권입니다. 서울이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으니까 서울로 모인다. 그래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켜야 된다. 이거야말로 길게 보면은 국가 균형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하는 그런 이제 분권 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분권만 하게 되면은 권한을 나눠줬을 때 서울이나 이런 그 경기도 같은 데는 재정 능력도 있고 우수한 인재도 확보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잘해낼 수가 있는데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나 이런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세금 낼 사람도 없고 인구도 빠져나가고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노력을 하자.
그런 노력을 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한 6만 개의 공공기관 일자리를 지방으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는 많이 성공을 했죠. 그것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수도 추진하고 또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지방으로 이제 공공기관을 내려보내는 그런 노력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노무현 정부에서 하다가 정부 바뀌니까 더 이상 안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하다가 또 정부 바뀌니까 안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분권 정책, 분산 정책을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만히 놔둬서 자연스럽게 될 일은 아니고 가만히 놔두면은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 쪽으로 더 몰리게 되니까 이것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방으로 분산하고 분권 정책을 펴서 지방에 권한을 많이 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결국 답일 텐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끝으로 간단하게 뭐 세종시 발전이나 뭐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이제 세종시는 지금 현재 이제 진도를 보면은 50만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놨었거든요. 2030년까지 50만 신도시를 만들겠다. 2020년까지는 한 30만 신도시를 만들고 2030년까지 50만 채우겠다. 이런 목표였었는데 현재가 딱 60% 정도 됐습니다. 50만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신도시 인구를 보면은 30만이 된 거예요. 농촌까지, 농촌 지역 주변까지 다 합치면은 40만이 됐고, 그리고 주택은 20만 호 짓기로 했는데 지금 12만 호 지어진 거예요. 그것도 60%예요. 다른 준비들이 다 돼 있거든요. 돼 있으니까 좀 더 속도를 내서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행정수도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언론도 와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스센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희망 고문이거든요. 얘기 꺼내지기 지금 10년 뭐 이렇게 되는데 계속 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진행은 이제 별로 안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속도를 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은 다음 대통령 고민이 될 거예요. 용산으로 들어갈 거냐? 들어가겠습니까?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겠습니까? 용산이나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로 되돌아가자니 청와대는 이미 국민들한테 오픈을 다 해버렸거든요. 경호상의 문제, 보안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청와대로 되돌아가기도 만만치 않고 그러면은 결국 대한민국의 행정도시로, 행정수도로 계획했던 세종시로 오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물론 이제 길게 보면은 대통령실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건물이 돼야 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상징적인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제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건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과도기적으로 대통령은 어디에서 일하고 집무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머무르시고 관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이제 의전 공간이에요. 근데 영빈관은 청와대 영빈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잘 돼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이 국정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대통령과 그 내각이 지근거리에 그 일을 하면서 수시로 만나서 토론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함께 하면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실 구조는 대통령이 있고, 비서실 사람들이 있고, 대통령이 주로 회의를 하면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뭐 수석비서관들, 이 사람들하고 주로 회의를 하고, 대통령의 뜻을 비서실에서 내각에 전달하고, 그럼 내각에서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기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보면은 대통령이 부통령, 각 부처 장관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의사결정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실제로는
비서실을 통해서 내각을 움직일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장관들하고 머리 맞대고 토론하고 의사결정하고 이러는 구조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대통령실의 공간 구조 자체도 좀 바뀔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정부 부처하고 가까이 있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길게 보면은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가 되면은 그런 식의 국정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봐서 뭐 저는 이제 늘 그런 쪽에 관심 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주장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죠. 오늘만 날이 아니어가지고요. 예. 그 어떤 이슈나 주제 있을 때 또 예. 저기 뵙고 고견 듣고. 언제든지 세종에 오시는 것을 제가 환영합니다. 이 시티타임스도 제호 자체가 시티타임스이기 때문에 예. 도시 발전, 그다음에 세종시 발전 관심 예.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